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말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이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소송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생각엔 단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이건 잘 안 알려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송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임짓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보수입니다. 임짓대는 내가 소송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즉 소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이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만약 누가 내 발을 밟아서 다치게 했다고 100만 원을 청구하면 임짓대로 5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난 기분이 엄청 나쁘니 1억을 청구하겠다 하면 임짓대로 4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송달료는 정찰제라 이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여러분께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계약에 따라 내게 되는 변호사 선임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 세 가지 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보수입니다. 자, 이제 그럼 승소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아실 차례입니다.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전부 승소가 있는데요. 내가 청구하는 것을 100% 다 받았다면 재판부가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 전부 승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 중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 소송 가액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청구했다. 그래서 소송 가액이 1억 원이 됐다 한다면 그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74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변호사한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이 740만 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74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실제 지급한 5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에 따른 금액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74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했다면 사실상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이 좋은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따져봐야 이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지 선임 안 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언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은 1심이 끝났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심, 3심까지 진행이 됐다면 재판이 모두 끝나고 확정이 된 후에야 그때까지 발생한 소송 비용을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승소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 심금마다 비용이 인정이 되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꽤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전부 졌다면 1심 때 상대방한테 발생한 소송 비용까지 전부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최종심의 승자가 이전 신급의 비용까지 모두 가져가는 일종의 승자 독식 구조인 셈이죠. 이제 소송 비용이 무엇이고 그걸 돌려받는다면 언제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아봤으니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부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승소가 불확실할 때 우선 1000만 원만 청구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향방을 지켜본 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청구 금액을 1억 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실무적인 전략이죠. 두 번째 전략은 소송 중 합의나 조정을 할 때 비용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가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비용까지 물어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비용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비용의 계산법부터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깊이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래 라는 딱 한 가지 요소만으로 소송을 할지 말지 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면 저희 동인으로 찾아오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니
있으니 선임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10대 로펌 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